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중동 순방시 임종석 수행활동 의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달 북한 줄 돈은 있어도 국군 포로 배상금 못 준다는 사람을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가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여권 지지자들이 이를 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말로 써먹는 상황이라고 분노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이 특별히 외교 분야에 종사를 했던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임종석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부경제문화협력재단 줄여서 경문협이라고 하죠. 임종석 이사장과 국군 포로 간 소송의 선고 공판 관련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 포로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사람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위촉한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따져 물어 국민의 공감을 산 바 있습니다. 경문협은 국내 언론에서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방송 자료나 저작 권료를 받아 북한으로 보내주는 단체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습니다. 이후 국군 포로들은 경문협이 북한에 주기 위해 모아둔 저작권료를 대상으로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문협은 법원의 추심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국군 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태 의원은 여기에 통일부도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는 등 경문협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문협은 북한에 줄 저작권료를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뒤 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 소유가 아니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소유라며 법원의 추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경문협이 북한의 저작권료를 송금한 경로와 북한 쪽 수령일을 밝히라고 통일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국익 그리고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라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적성국에 돈 주는 것이 과연 국익인가? 도대체 통일부는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가? 과거 시대 같으면 정부 기관들의 허가를 받아 송금을 하는데 임종석만 특별한 신분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느 경로를 거쳐 북한의 어느 기관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군 포로 생존자는 북한의 거부로 몇 명이 생존해 있는지 그리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탈출하여도 좌파 정부가 보상이 시원치 않아 재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여행 중 북한 인쇄물 은닉죄로 수용되었다가 사망한 미국인 원비어 부모는 재판을 통해 북한 선박 강제 판매 대금을 확보하여 보상에 가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문재인 중동 선방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순방에 무슨 자격으로 동행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아랍에미레이트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중동 국가와 각별하는 인연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로 활동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중동 순방의 공식 수행원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두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보좌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본 방송자는 중동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3번 서비스를 하였고 K9 자주포를 판매한 이집트에도 2번이나 근무했지만은 운동권 출신 임종석이 중동 전문가라는 말을 어느 누구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임 특보는 지난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차기 대통령의 외교를 모르면 대한민국은 잘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 특보는 이어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추구하고 한정 간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국이라며 외교의 중요성을 놓치고 국내 정치에 매몰돼서 큰 문제라고 말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임종석이 이집트에 수출하는 K9 자주포가 대북 송금 게이트가 될 것이 유력하다는 주장설도 나왔습니다. 이집트 수출은 지난 2011년 성사되었으나 그 당시 아랍의 봄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것이지대 10년이 흘러 다시 계약 협상이 이번에 진행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면 협상 당사자인 하나디펜스는 같은 수량을 수출한 인도보다 훨씬 비싼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과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계약을 파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커넥션 회사가 연계되었고 또 우리 측에서 론을 일으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아랍 순방으로 계약이 이번에 성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집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언론에는 버젓이 계약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K9 200대 지휘장갑차 및 탄약 보급장갑차 수십 대의 2조 원으로 인도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했다고 나옵니다. 하나의 계약 상대로 북한과 무기거래 및 자급 세탁을 하는 AOI라는 회사입니다. 이집트가 지급할 대금은 우리 수출입은행이 80% 이집트에 대출하는 조건입니다. IMF 관리하에 있는 이집트는 전쟁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 같은 저신용 국가입니다. 이집트는 과거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4차 중동전쟁 시 북한으로부터 2억 불의 군사 원조와 조종사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한 이집트 정상 수교가 북한보다 30여 년이나 늦어져 본 방송자가 이집트 술레이만 전 부통령을 방한 초청하여 수행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난 후 수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집트는 북한의 핸드폰 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했던 이집트 오라스콤사가 22년간 북한으로부터 대금 6억 달러를 납부받지 못해 지금 현재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종합하면 현 상황이 김대중 정부 때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강제로 현대가 대출을 받게 하여 대북 송금을 한 사건과 아주 비슷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수출입은행이 AOI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대북 송금 내지 북한이 이집트에 진 빚을 대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어깨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문정부가 임종석을 통해 무슨 밀개를 꾸미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문정부는 이를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